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더위가 각종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의 기록은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됐던 1994년을 대부분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면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처서이니만큼 조금만 더 슬기롭게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때문에 덥다 이 표현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날씨 때문에 기상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조 라떼라고도 하는데 이 녹조 라떼 외에도 많은 더위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는 가뭄이군요. 이렇게 네.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이 땅, 정말 이번에는 비도 너무 적게 내렸기 때문에 네. 가뭄 피해도 참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논 같지는 않아요. 물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디인고 했더니 바로 저수지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전남 나주시 왕곡면에 위치한 신포 저수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과 가뭄에 저수지가 이렇게 말라붙은 모습입니다.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00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4.6%로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이 신포 저수지를 비롯한 전남 지역 저수지 3곳은 폭염과 강수량 부족의 여파로 저수율이 0%를 기록해 농민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농축산물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좀 더 남은 이 추석 물가도 참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만 되면 요즘 가을 가뭄에 대한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추석 때도 아무래도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사과에 이어 봉지를 씌운 과일까지 햇볕에 피해를 보는 일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 오리 같은 가축 폐사 피해 역시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죠. 이 농민들은 폭염으로 인한 일소 피해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가뭄 탓에 이 과일의 굵기가 지난해보다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수박, 포도 등 과일 수요가 많은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에 시달린 탓에 농민들은 마땅히 내놓을 만한 수확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록적인 폭염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르신과 손을 꼭 맞잡고 있는 사진인데 이번에 또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리미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보도를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지난 1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곽예남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꼭 잡는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인 건데요. 이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잠든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민간에서 개최하던 기림의 날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정부 행사로 거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묘역에 헌화도 하면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용수, 곽예남, 김경애 할머니 등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장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포옹을 했고 문 대통령 부부와 이용수 할머니는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장된 장미 묘역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뜨거운 햇볕을 생각해 할머니께서는 그늘에서 쉬리라 이렇게 당부를 한 다음에 부인과 함께 묘역에 헌화를 했습니다. 이 곧바로 이어진 기념식 연설에서 이곳에 잠들어 계신 할머니들의 영전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며 안식과 명복을 빈다고 추모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일 김복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이제 28분만 남았습니다. 모두 고령이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주도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에 갖자라고 합의했죠. 네, 지금 이런 사진, 이런 광경은 정말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마친 우리 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측 수석대표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이 가을 정상회담까지 준비하자며 북한이 먼저 제안에 열리게 됐습니다. 북측 리성권 단장은 남북 관계가 막역지우가 됐다면서 조명균 장관에게 덕담을 건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남북은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 3줄짜리 짤막한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면서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우리 정상의 평양 방문,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 만약 가게 된다면 3번째가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11년 만이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1차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가을 평양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남북은 이미 물밑 접촉 등을 통해서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개최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이날 회담에서 날짜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됐던 구체적인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과연 언제 열리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내달 9일 이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내달 하순 이전 시기가 가장 유력한 시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이 회담 일자를 못 박지 않은 것은 향후 남북과 북미 간 대화 진척을 봐가면서 그 시기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월에 평양에서 개최될 3차 남북 정상회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 지난 4월 첫 정상회담에 이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또 한 번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모습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만남에서 이번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겠다 이런 방안을 좀 내놨습니다. 네,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난 1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날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으면서 기념 촬영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주례회동을 갖고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았다가 소수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폐지하지 않고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면서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겁니다. 네, 국회는 일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 추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 역시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세부 내역을 알 길이 없는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인데요. 풍선 한쪽을 눌러서 다른 쪽을 키우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 규모는 62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식대 등 특활비와 비슷한 용도로 쓰고 있는 업무 추진비는 이보다 많은 88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국회는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특활비를 비롯한 업무 추진비, 예비금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지난주 항소를 했죠.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이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주요 정당들은 세비 30% 삭감과 무노동, 무임금 등을 공약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줘도 아깝다, 이런 지적이 왜 나오는지 의원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모습입니다. 네. 지난 6일 날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석방이 된 지 8일 만에 이렇게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네,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재판거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동안 검찰 조사를 2번이나 거부한 바 있는데 석방 전에는 조사를 위해 구치소로 찾아온 검사들을 돌려보냈고 석방 후에는 건강이 나쁘다면서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죠. 결국 검찰이 또 한 번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후에야 스스로 걸어나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김 전 실장, 사실 지난해 보석을 신청하면서 구치소 생활 힘겨워한 만큼 다시 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석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2차례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어서 이 조사 태도에 따라 다시 구속기로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검찰은 부인할 수 없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이 범죄 사실에 개입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김 전 실장이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조사를 몇 번씩이나 거부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도주 우려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김기춘 전 실장.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있는 데다 또다시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지금의 자유가 언제까지 보장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 재판도 있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1심 선고였는데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참 분분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 씨에게 위력을 통해 성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게 이유인데요. 또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판결 직후에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네. 예견된 결과였다, 또는 이게 나라냐, 굉장히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여론도 나왔는데 안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인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법적으로 성폭행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이 나라의 법 정신이 부끄럽다면서 무죄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데 대해서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는 성폭행이 맞다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검찰이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건데요. 검찰은 충실히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W 마크가 있는 걸 보니 네. 요즘 참 정신없는 BMW 화재와 관련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들이 다 지금 리콜 대상이고 안전점검 받으려고 몰려든 그런 차량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리콜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차들은 많고 예. 정말 흥미로운 게 지금 보시면은 울타리가 여기 있고 울타리 밖으로도 차들이 주차가 그렇네요. 돼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붐비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거든요. 지난 14일 오후 대전시에 위치한 BMW 서비스 센터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차장을 꽉 메우고 그리고 바깥까지 주차된 BMW 차량들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서 운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딴 화재로 이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차량 화재 사고가 모델과 연식을 가리지 않고 잇따라 확산하면서 차주와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공건물 주차장, BMW 차량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는 BMW 520D 등 리콜 대상 차량의 지하 주차장의 주차 자제 요청이라는 그런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고 이 안내문을 보면요, 이 타인의 피해와 공용 부문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 주차장 이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는 차량 한 대에 불이 나면 다른 차들까지 불이 다 옮겨붙게 되고 잘못하면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질 수 있으니까 이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BMW는 주차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대상 차량이 2만여 대나 되는 상황이니만큼 사회적 혼란과 함께 BMW 차주 전체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 소비자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산차에서 발생하는 화재까지도 전수조사해달라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소식인데요. 빨간색 통을 굉장히 재미있게 쳐다보고 있는 한 꼬마의 모습입니다. 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자, 이 통 좀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민망한 통인데요. 이 사진부터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소년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한 설치물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상방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공중 소변기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 빨간 게 소변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외부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이 공중 소변기가 밖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대상이기도 한데요. 이 남자 소변기라고 할 수 있죠. 이 파리 당국이 이 노상방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설치물을 이렇게 거리에다가 내놨다고 네. 즉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흙과 짚을 깔았다고 하는데 뭐 말로는 친환경적인 소변기라고는 하는데 보기는 상당히 민망하기도 하고 누가 사용할지도 그러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남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소변기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성차별 아니냐 이런 네.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파리시가 그동안 노상방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하는데요. 지하철역, 뭐 도심에서는 그동안 이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기업에서 제작한 이 소변기의 명칭 위리트루투아라고 하는데 이 소변기와 보도를 합성한 말로 최대 600명의 소변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소변기가 성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은 이를 두고 좋다. 하지만 여자들은 어쩌라고 성차별 아이디어는 좋지 않다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노상방뇨에 따른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소변기. 하지만 파리 시민들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이 소변기가 보기에 흉하다며 지역 당국에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원서 제출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